야채 수프로 암, 당뇨병, 아토피, 치매 등을 치유한다. 야채 수프에는 재료가 담겨 있던 토양 속의 각종 미량원소들의 오묘한 상승작용을 끌어내어 체내 면역 기능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야채 수프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져 세포나 혈액 속에 굳어있던 노폐물과 독기가 배출되어 피가 맑아지고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이로운 물질이 형성되어 신체 기능이 향상된다. 오늘 소개할 책은 기적을 일으키는 야채 수프 건강법으로 저자 다테이 시가즈, 출판사 중앙생활사입니다. 아직도 암은 현대인의 사망 원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대의학에서는 일단 암에 걸리면 그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래서 암 환자들 대부분은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다가 죽어간다. 그런데 야채 수프를 섭취한 지 3시간이 지나면 암세포를 옴짝달싹 못하게 제압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켜버린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채 수프로 노인성 치매를 극복한다.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여성은 치매증이나 유방암이 생길 확률이 높다. 병원 관계자나 보건당국에서는 최근 수년 사이에 여성 치매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래서 나는 140명의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환자의 병력과 가족관계, 과거부터 현재까지 낱낱이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치매 환자들의 조상이나 형제자매 중에는 치매에 관계되는 요인이 한 가지도 없었다. 즉, 유전적 요소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치매증이 진행되고 있었다. 무슨 이유로 이러한 치매증이 늘어나고 있을까? 1년 동안에 조사해 본 결과 전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아름답게 치장한 여성이 겉모습에 신경을 쓰면 쓸수록 그 사람의 뇌가 퇴화한다는 사실이다. 저 사람은 예전에 양손에 반지를 끼고 귀걸이를 비롯해서 목걸이, 팔찌에 이르기까지 전신을 화려하게 꾸미고 다녔었는데 그러던 사람이 어쩌다가 저렇게 됐는지라는 말을 치매증 환자의 친구나 이웃들로부터 듣게 되었다. 이러한 증언은 치매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사람과 착용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해 보니 양손에 반지를 끼고 귀걸이와 목걸이를 하고 있는 사람은 대개 다음과 같은 질병 중 어느 한 가지를 앓고 있었다. 변비통이 있다. 청각 이상이나 이명증, 난청 증상이 있다. 시각장애 등이 생기며 젊은 사람들에게 백내장이 나타나기도 한다. 10대나 20대의 젊은 사람은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불면증, 요통을 포함하는 근종, 종양이 발견된다. 유방암은 최근 몇 년간 증가하고 있는데 70% 이상이 액세서리를 많이 착용한 여성들이었다. 두뇌 회전이 둔해지고 건망증이 심해지고 기억력이 감퇴했다. 반사신경이 둔해지고 자제심을 잃기 쉽다. 항상 병치레가 잦고 변비증이 있다. 피부가 거칠어지고 몸에 탄력이 떨어진다. 정서불안 증상을 보인다. 모든 치매증 환자들은 이상과 같은 질병 중 어느 한 가지를 앓고 있다는 사실이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겉모습은 화려해 보이지만 몸은 건강하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액세서리의 피해를 알아보기 위해 동물 실험을 해본 결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박쥐의 귀에 0.3캐럿의 금붙이를 달아줄 경우 박쥐는 날 수 없게 된다. 박쥐는 자신의 혀에서 초음파를 내서 그 음파에 의해 거리를 측정하며 날아다닌다. 쥐에게 이러한 금붙이를 달아주면 한 방향으로밖에 돌지 못한다. 뱀은 S자로 길 수 없게 되고 막대기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린다. 개나 고양이에게 귀걸이나 목걸이를 달아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죽는다. 자연계의 동물들은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렇다면 어째서 액세서리를 몸에 지니면 나쁜 걸까? 인체의 저주파 전류는 피부를 통하고 신경을 통하여 뇌에서 내려오는 지령을 신체의 여러 곳에 전달한다.
피부는 신경 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그런데 금속재 액세서리를 착용하면 그러한 중요한 회로가 차단되고 합선되고 방전되어 버린다. 폴립양성 종양이나 암이 생겼을 때의 뇌세포는 열심히 백혈구나 T세포에게 이상세포를 공격하도록 지시하게 되는데 액세서리를 착용하게 되면 지령 전달에 방해를 받게 된다. 따라서 가령 목걸이를 했다면 목 아래쪽으로는 백혈구나 T세포가 이상세포를 공격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유방암이나 자궁암, 그리고 종양 등이 생기기 쉽다. 이러한 액세서리가 원인이 되어 암 환자의 수가 해마다 2배씩 불어나고 있으며 동시에 여성 치매 환자도 배로 늘어나고 있다. 인간은 25세를 지나면 뇌세포가 하루에 10만 개씩 줄어든다고 한다. 그런데 액세서리를 착용하게 되면 뇌세포는 다시 3배의 속도로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루에 30만 개의 뇌세포가 소멸되는 것이다. 이것이 치매증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허리가 무겁거나 아랫배가 딱딱하고 대하가 있거나 생리통이 심하고 생리가 개운치 않고 항상 오래 지속되는 사람은 자궁근종이나 난소종양 외에 자궁암이나 종양도 주의해야 한다. 그래도 꼭 화려하게 치장하고 싶은 사람은 적어도 오른쪽이나 왼쪽 중 어느 한쪽만 액세서리를 착용한다면 최소한 몸에 주는 영향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만일 젊은 사람이 이와 같은 증상이 있다면 하루에 0.6리터 이상의 야채 수프를 1년 동안 꾸준히 복용해 보라. 그러면 종양이나 암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젊은 어머니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어린 딸아이에게 액세서리 같은 것을 절대로 몸에 지니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걸이나 귀걸이를 하고 있던 2살 난 여자아이가 자궁을 제거해야만 했던 사례가 액세서리의 위험성을 증명한다. 한편 남성 중에도 목걸이나 귀걸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정력을 크게 손상시킨다. 이것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액세서리를 부착한 동물은 수컷 구실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자 다른 동물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구석에서 웅크리고 앉아있기만 했다. 그러므로 절대로 그런 것을 몸에 지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액세서리뿐 아니라 금속류가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계줄도 마찬가지이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여성들이 입는 거들도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허리신경에는 일종의 중개탑이 있는데 거들을 입으면 이 중개탑이 꽉 조여진다. 이 탑에는 대퇴부나 무릎의 관절 안쪽에 있는 근육으로 인간이 일어서거나 앉거나 걸을 때 몸을 지탱해주는 전달회로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자꾸 조이게 되면 결국 중개탑이 무너지고 만다. 그렇게 되면 근육은 움직이지 않게 되고 뼈에 무리가 간다. 정형외과에 가보면 잘 알 수 있겠지만 무릎 관절염 환자의 대부분은 여성이다. 남성은 부상으로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 여성은 거들 착용 때문에 무릎의 근육신경이 망가져 관절염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신경은 저주파 전기의 전달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액세서리나 거들을 착용하면 말초신경이 마비된다. 그리고 근육이 점차 굳어지고 관절 또한 딱딱하게 굳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신경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며 이렇게 해서 근육의 작용은 완전히 멈추고 허리나 발, 다리, 손 등이 굽어버린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정형외과를 드나드는 여성의 발가락을 보면 예외 없이 모두 굽어 있다. 그래도 양말을 신고 있을 때는 저주파의 전기가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양말을 벗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된다. 이는 발가락에 신경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서운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점에 유의하여 특히 어린아이에게는 절대로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여성들이 신는 하이힐도 문제이다. 구두굽이 1cm씩 높아질 때마다 혈압도 10mmHg씩 올라가기 때문이다.
가령 굽이 5cm 정도 되는 신발을 신으면 혈압은 50mm Hg 상승하는 셈이므로 신발을 벗는 순간 갑자기 혈압이 떨어져 저혈압 상태와 같이 눈앞이 캄캄해지는 일도 생긴다. 이렇듯 굽이 높은 신발을 신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가급적 굽이 낮은 신발을 신는 것이 좋다. 치매증이 생기는 원인. 치매의 원인은 뇌출혈 후의 후유증을 비롯하여 교통사고와 같은 두부 외상 후의 후유증,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등 무척 다양하다. 요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병은 바로 노인성 치매, 즉 알츠하이머병이다. 알츠하이머병이란 20대부터 50대에 걸쳐 어느 날 갑자기 뇌세포가 홍수처럼 붕괴하기 시작해 발생하는 병으로서 길을 잃어버리거나 자신이 누구인지 혹은 자신의 집이 어디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 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완전한 치료법 또한 없는 실정이다. 영양 섭취를 잘못하게 되면 알츠하이머병이 생길 수 있다. 태아의 뇌세포는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해 성장과 발육이 억제되어 출산할 때까지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된다. 그렇더라도 어머니의 배 속에서 모든 기능을 만드는데 전념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출산과 동시에 이제까지 억제되어 있었던 뇌는 베타아밀로이드가 급속히 뇌신경세포와 뇌신경원 섬유세포로 바뀐다. 그러면 간뇌가 왕성하게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뇌의 성장은 신체의 발육과 동작을 촉진시킨다. 그런데 치매에 걸리면 뇌신경세포에 베타아밀로이드가 급격하게 증식하여 뇌신경세포를 손상시킨다. 그 후에 남는 뇌신경원 섬유세포는 비정상적으로 얽혀서 그물과 같은 상태가 되는데 이것을 노인성 치매라고 한다. 영양 섭취가 잘못되거나 화학물질이 체내에 들어가게 되면 이와 같은 증상이 생긴다. 육류나 유제품의 과잉 섭취가 치매증을 유발한다. 동물성 단백질이나 우유, 유제품 등을 과잉 섭취하면 체질이 점차 동물에 가까워지게 되어 인체의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긴다. 동물의 한 살은 사람으로 치면 5살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동물의 20살은 사람으로 치면 100살에 해당하는 셈이다. 오늘날 10대 청소년에게도 흰머리나 고혈압, 당뇨병, 십이지장궤양, 위궤양 같은 옛날에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노인성 질병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심장병에 걸리거나 뼈가 부러지는 것도 그 일례라고 할 수 있다. 가령 20세에 노망이 든다고 해도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니다. 동물 나이로 치면 100세에 해당하는 셈이니까. 나는 육류나 유제품의 과잉 섭취가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한다고 생각한다. 화학합성물질에 의해 치매증이 생긴다. 화학합성물질, 특히 화학합성에 의한 색소제나 항생물질을 장기적으로 다량 투여하게 되면 베타아밀로이드의 증식이 촉진된다. 앞에서도 말했듯 이 베타아밀로이드의 증가는 노인성 치매의 원인이 된다. 많은 동물 실험과 병상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 연구한 결과 약의 양과 기억의 변화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놀랍게도 사망한 환자의 뇌를 조사해보면 뇌혈관은 물론이고 뇌세포 속에까지 색소 등의 화학합성 물질이 스며들어 있다. 이러한 물질이 뇌의 기능을 차단하고 전달을 방해하는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손가락이 떨리는 수전증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증상은 과도한 투약에도 그 원인이 있다. 그런데도 한층 더 많은 약을 투여하기 때문에 치매는 물론 뇌 자체를 더욱 마비시켜버리게 된다. 사망한 알츠하이머 환자를 해부하여 그 뇌세포를 조사해보면 뇌신경세포 등의 기능이 마비되어 사망한 사례가 많다. 이러한 증상은 치매증을 치료하기 위해 약물을 복용해 생기는 것이다. 냉난방이 치매증을 증가시킨다. 냉난방 기술의 발달은
류머티즘이나 치매 환자를 증가시키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생체 자체가 고온에 무척 약한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음식물도 따뜻한 곳에서는 금방 부패해 버리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머리뿐 아니라 전신을 하루에 2에서 3분간 영하 30에서 40도 정도까지 식혀주면 노인성 치매나 류머티즘 환자는 사라질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초저온 요법으로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나는 이러한 요법이 류머티즘과 치매증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야채 수프와 환자에 대한 배려가 치매증을 치유한다. 현재로선 치매증을 치료하는 약은 없다. 보건당국이 인간 치매증에 대한 치료약이 있다고 해서 나는 정신과 의사와 함께 1년 동안 환자의 동향을 관찰했지만 단 한 명도 완치되지 않았다. 치매증 치료약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뿐이었으며 그 결과 향정신약을 투여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중요한 것은 약품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효능에 대해선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환자를 치료하는데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은 치료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약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성심성의껏 환자를 돌보는 마음의 약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야채 수프를 하루에 0.6리터 이상 복용해야 한다. 야채 수프 속에는 뇌의 생육의 필수 요소인 인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 야채 수프는 치매증 방지와 기능 회복에 최고의 치료법인 셈이다. 질병은 예방이 최선이다. 야채 수프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소개해 보겠다. 요즘 남성들 중에는 머리숱이 무척 적은 사람이 많은데 그 원인이 샴푸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게다가 샴푸를 머리에 직접 바르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는 사실을 알면 깜짝 놀랄지도 모른다. 반면 여성은 샴푸를 손에 덜어 머리카락 아래쪽에서부터 바른다. 여성은 머리카락이 길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샴푸 칠을 하는데 이런 사소한 행동 덕분에 여성에게는 대머리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샴푸를 머리에 직접 바르면 샴푸가 닿는 순간 피부를 태워버리기 때문에 피부가 심한 자극을 받게 되어 머리카락이 점점 빠질 뿐만 아니라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 또한 샴푸가 눈에 들어가면 산화하여 결막염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는 실명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현대인의 생활 환경은 위험 요소로 가득하다는 것과 그에 대처하는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샴푸도 그 전형적인 사례에 속한다. 나는 모든 사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여 실험을 통해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다. 그래서 샴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야채 수프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머리카락이 빠져 고민하고 있다면 비누를 손으로 잘 비벼서 충분히 거품을 낸 후에 머리를 감기 바란다. 그러고 나서 야채 수프를 복용해 보라. 머리카락이 새로 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야채 수프는 체세포의 활동을 촉진시킨다. 야채 수프는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스스로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체세포는 인체를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재생 능력이 떨어진다. 다시 말하면 노화 현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화를 방지하려면 체세포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재생 능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뇌에 작용을 가해야 한다. 왜냐하면 체세포 수준에 이르기까지 전신을 조정하는 기관은 바로 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뇌를 구성하는 요소 중 인이나 칼슘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인이나 칼슘 등이 풍부한 재료를 사용해서 야채 수프를 만든다. 이것을 꾸준히 복용하면 인간의 체세포 중에서 콜라겐의 활동이 3배로 왕성해진다. 이렇게 해서 체세포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암세포를 제압하는 야채 수프. 야채 수프는 인체에서 가장 딱딱한 단백질인 콜라겐을 증강시켜 나이에 관계없이
성장기의 아이들과 같은 몸을 만드는 원동력을 제공해 준다. 그와 동시에 체내에 들어오는 야채 수프가 화학 변화를 일으켜 30가지 이상의 항생물질이 생성되는데, 이 중에서도 아미티로신이나 아자티로신과 같은 암세포에만 달라붙는 특수한 물질이 증가함으로써 암은 불과 3일이면 제압된다. 또한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체세포를 바꿀 수도 있다. 이 체세포는 암에 대한 면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2번 다시 암에 걸리는 일이 없게 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야채 수프를 복용하면 말기암 환자라도 완치될 수 있다. 또한 당뇨병 환자가 현미차를 복용하면 이뇨작용을 촉진하고 당을 분해하고 인슐린의 작용을 돕는 최상의 효과를 발휘한다. 동시에 복막의 고인 물을 제거할 때도 다른 어떤 이뇨제보다도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 혈액이나 혈관 내의 정화작용에 있어서도 놀라운 위력을 발휘한다. 나는 오랜 연구 끝에 야채 수프와 현미차를 복용하면 대부분의 질병이 치유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야채 수프는 인체에 놀라운 작용을 한다. 그리고 현미차는 야채 수프의 작용을 도와준다. 야채 수프와 현미차는 내가 지도하는 건강법의 핵심 항목이다. 야채 수프는 어떻게 만드는가? 기본 재료: 무 4분의 1개, 무청 4분의 1개분. 무청은 잎이 있는 시기에 따서 햇빛이나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린 후 보관했다가 사용한다. 당근 2분의 1개, 우엉 4분의 1개, 작은 것은 2분의 1개, 표고버섯 1개. 자연 건조시킨 것을 사용한다. 만약 구입하지 못했을 때는 날 것을 구입해서 직접 건조시킨다. 시중에 판매되는 전기 건조시킨 표고버섯은 비타민 D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자연 건조시킨 것을 구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말린 표고버섯을 햇볕에 쏘이면 비타민 D가 생성된다. 만드는 방법: 1. 야채는 호일에 싸두거나 물에 담가두지 않도록 주의한다. 2. 냄비는 알루미늄이나 내열 유리로 만든 것을 사용한다. 야채 수프는 유리그릇이나 유리병에 보존한다. 야채 수프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범랑이나 기타 화학적으로 가공한 냄비는 그 재질이 녹아나오기 쉬우므로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 야채는 너무 잘게 썰지 말고 큼직하게 껍질째 썰도록 한다. 4. 야채양의 3배에 해당하는 물을 붓는다. 5. 끓을 때까지 뚜껑을 열지 않는다. 6.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하여 1시간가량 더 달인다. 7. 야채 수프를 차 대신 복용한다. 8. 수프를 끓이고 남은 야채 찌꺼기는 된장국이나 우동 국물 속에 넣어 이용한다. 9. 화분에 식물이 시들었을 때 화분 주변에 수프를 뿌려주면 금세 싱싱해진다. 10. 정원수의 경우 뿌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수프 찌꺼기를 묻어두면 금세 싱싱해진다. 알아둘 점: 1. 야채를 많이 넣는다고 해서 그만큼 효과가 더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어디까지나 기본량을 지키도록 한다. 2. 다른 약초나 그 외의 식물 등을 혼합해서는 안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청산가리보다도 강한 독으로 변하는 수가 있다. 앞에서 말한 기본 재료 이외의 것을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된다. 3.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야채 수프를 복용하면 평상시보다 열이 1도는 내려가게 된다. 4. 야채 수프는 체내에 들어가면 화학 변화를 일으켜 30가지 이상의 항생물질을 만든다. 현미차 만들기. 기본 재료: 현미 1옴약 180cc, 물 8옴약 1440cc. 만드는 방법: 1. 현미가 진한 갈색이 될 때까지 기름이 묻지 않은 프라이팬에서 잘 저어가며 튀지 않게 볶는다. 2. 동시에 냄비에 물 8옵을 끓여서 1에 볶은 현미를 넣고 불을 끈다. 3. 5분간 그대로 둔다. 4. 현미를 채로 걸은 후 그 물을 마신다.
5. 위에 1번 차를 따라낸 후 다시 재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때는 물 8홉을 끓여서 그 속에 재탕할 재료를 넣은 후 약한 불로 5분가량 달인다. 6. 5분 후에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현미를 채로 걸러낸다. 이렇게 해서 2번 차를 완성한다. 1번 차와 2번 차를 섞어 마셔도 무방하다. 알아둘 점. 1. 증상에 따라 마시는 양을 조절한다. 2. 현미차는 다른 첨가물 설탕이나 꿀을 절대로 섞으면 안 된다. 3. 야채 수프와 현미차는 동시에 복용하지 말고 15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마시도록 한다. 동시에 마시게 되면 효과가 반감되므로 이를 반드시 지키도록 한다. 여기까지 책의 핵심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여건상 책의 일부밖에는 전달해 드리지 못하니 오롯이 저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꼭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